경남도의회 여영국 도의원이 무상급식 지원 중단 철회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가 졸속 정책이라는 우려 속에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마산 어시장 하포로 노점상 단속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노점상 단속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경남도의회 여영국 도의원이 무상급식 지원 중단 철회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단체들도 여 의원의 단식 농성에 힘을 모아 불합리한 경남도정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여영국 도의원은 16일 경남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지원 중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 의원은 전국 강력단체 중 무상급식 지원이 없는 곳은 경남뿐이며 도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라는 것은 도가 사실상 무상급식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홍준표 도지사가 도의회의 조례와 법령을 무시하고 도민들의 세금을 자신의 돈인 양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독단 행정을 규탄했습니다. 경상남도 재정이 자신의 호주머니 돈인 양 마음대로 주무르고 소신운운하며 조례와 법령보다 자신의 말을 우선하는 전행적인 독재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여 의원은 경남도의회 정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영국 도의원은 무상급식 지원 중단 철회와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 폐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여 의원은 불합리한 일임에도 홍 지사의 말에 휘둘리는 경남도의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유권자인 경남도민이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지사를 뽑아주고 또 새누리당 다수 의원들을 뽑아준 우리 경남도민들이 나서서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 새누리당 도의원들을 심판하는데 함께 좀 마음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무상급식 경남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릴레이 단식 농성 참여와 집회 등을 통해 여 의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여영국 의원은 무상급식 지원 중단 철회와 불합리한 도의회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당분간 도의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경상남도가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졸속 정책이라는 우려와 함께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신청 접수는 시작됐는데요.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표영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경남도는 16일부터 18개 시군 음영동 사무소에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소위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처럼 교육 경비 지원과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 등으로 교육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월 소득액에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재산 환산액을 더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250% 이하인 초중 고등학생을 둔 가정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실제 월소득이 2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교육 지원 대상이 최저 생계비 150% 이하였던 것에 반해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지원자 수 또한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각 시군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시행되면서 특히 저소득 계층이 많은 도농 복합 지역의 음명동의 경우 지원자가 몰려 업무 폭주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도는 다음 달 10일 심사에 들어가 20일부터는 서민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며 학생 1인당 50만 원 안팎의 교육 복지 카드를 제공하고 EBS 교재비 및 수강료, 학습 교재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시 마산 어시장 하포로 노점상 단속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점 상인들이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대대적으로 마산 하포로 주변 노점상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노점상들은 물건을 빼앗기고 생계를 이어갈 수단도 잃었습니다. 또 하포로에 상점을 두고 있는 상인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포로의 정비를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며 상점 밖으로는 아예 물건을 내놓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불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나온 사람들 집 앞에는 단속을 하는데 전통시장 안에 펜스도 있고 펜스 바깥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데도 지금 펜스 바깥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구역 말고 저 구역 대우백화점 쪽에는 지금 물건을 막 무지무지하게 적재해갖고 밖에 내놨습니다. 근데 그쪽은 안 하고 우리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쪽은 안 합니까? 저희들마다 노점이 있고 우리 점주들은 정말로 세금 내고 점포세 내고 지금 힘이 드는 상황인데 어느 쪽에는 하고 어느 쪽에는 안 하니까 일관성 있게 할 것 같으면 불법인 거 다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하포로에는 불법 노점상 단속 때문에 거리가 한적하지만 채 몇 미터도 가지 않은 곳인 대우백화점 인근에는 장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포로 상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경우를 따지면 10만 개 팔거든 지금 10,000원치로 안 팔려요. 안 팔립니다. 거기 가고 생계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됩니다. 마산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우면 대책을 좀 세워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 죽어요 다.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자기들은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소방도로 점령해가지고 가게 앞에 앉은 사람들 모나고 하면서 소방도로 한복판에 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팽팽히 얹히게도 어긋나는 게라 구청도 단속을 하려면 그 사람들도 다 단속해도 똑같이 해야 돼. 형평성 없는 단속으로 노점 상인들은 반발의 지폐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마산 어시장 상인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또 마산 어시장 상인의 간부는 마산 합포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청에서 처음에 단속을 안 한다 그런 거를 상인의 회장님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앞전 구청장님하고도 언성이 높아져 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 무산이 됐습니다. 단속이. 그래가지고 구청장님이 바뀌자마자 다시 또 민을 제기해서 합포로 상인들한테는 한마디도 물어보도 안 하고 그냥 강력하게 공권력을 투입해갖고 집중 단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인의 회장이 어시장 상인들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직접 나서서 자기가 합포로를 정비한다고 단속을 해갖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상인들을 지켜야 하는 상인회장이 어떻게 자진해서 강력한 단속을 벌여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냐는 겁니다. 또 이 같은 사항은 예전에도 발생해 정수훈 전 마산 합포구청과의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마산 합포구청장이 바뀐 현재 단속이 재개된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 상인들은 이천만 상인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라며 농성을 벌였고 상인들의 반발은 어시장 상인회 앞에서 끝나지 않고 구청 앞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산 합포구청 앞에서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들의 농성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영시가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시는 오는 2016년 11월 지정을 목표로 지난 2월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지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이어 추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가입 신청서 준비부터 시민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 조성 등 시민 홍보에 이르기까지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매년 통영국제음악제를 개최하고 있는 통영시는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에 가입되어 있는 스페인과 콜롬비아, 콩고 등의 가입 의지와 여건을 홍보해왔으며 이 사업은 세계 각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협력, 발전 경험의 공유를 통해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3.15 제55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3.15 정신으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 미래로 통일로라는 주제로 창원 3.15 아트센터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3.15 기념식에 앞서 3.15 민주묘지 참배와 추모제, 추모사 낭독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으며 3.15 일거 발상지인 불종거리에서는 전야제가 개최됐습니다.
한편 도는 올 한 해 동안 백일장과 문학의 밤, 웅변대회 등 자유, 민주, 정의의 3.15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3.15 일거 55주년을 기념하며 박종훈 교육감과 도내 초중고등학생 1000여 명은 독도 플래시몹을 펼쳤습니다. 15일 창원시 마산하포구 3.15 일거 기념공원에서 열린 플래시몹 참가 학생들은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애국가를 함께 부르는 등 독도 사랑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도내 학생들에게 독도 사랑, 나라 사랑 정신을 기르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는 뜻과 함께 역사 교육과 독도 사랑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각 학교별로 3.15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계기 교육과 글짓기 등 3.15 의거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창동예술촌에서는 3.15 일거 발발 55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꽃골목이 10살 개장을 알렸습니다. 창동예술촌 예술가와 상인 등 지역 활동가들은 3.15 의거의 현장이던 창동 옛시민극장에서 부림시장 사이 문신예술골목 벽면에 시민 1명이 화분 구입 비용 10,000원씩을 낸 315개 꽃화분을 설치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마을 만들기 활동가인 김경련 씨가 3.15 의거의 의미를 담은 꽃골목을 만들자고 제안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으며 이 화분에는 참여자의 이름을 새겨 꽃골목 운영위원회가 정성스럽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소식을 집중 취재한 기획보도.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존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당장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되고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접수도 들어간 상태인데요. 19일 경상남도 의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까지 학교급식 무상 지원을 받는 학생은 28만 5천여 명. 올해는 6만 6천여 명의 학생들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학생의 13%로 저소득층 자녀만 지원받을 수 있는 비율입니다. 지난해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사업 지원비에 관한 감사를 실시키로 했지만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돌연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이에 따른 학부모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도교육청에서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며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또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지원금을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더 심화됐습니다.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조례안과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금을 뺀 추경 예산안이 이번 경상남도 의회 임시회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심의 의결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12일 개회한 경상남도 의회 임시회에서 도교육청은 2015년도 경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지원금 643억 원의 무상급식비를 감액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갑재 경남도 의원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보고 분노와 착잡함을 감출 수가 없다며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의 설명에 반박했습니다. 사실을 왜곡한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SNS를 통해 선전선동하고 각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시민단체를 동원하여 집회와 기자회견을 하고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입학시장에 틀어서 도와 시군을 압박해 굴복시키겠다는 선동과 싸움 위에 교육감으로서 어떠한 노력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영국 경남도 의원의 입장은 반대였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홍 지사와 경남도는 지금이라도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십시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과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철회하십시오. 아울러 경남도 의회도 홍 지사와 경남도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행정행위를 바로잡지는 못하더라도 잘못된 행정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공범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는 무상급식 지원금을 투입한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과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처리하라고 촉구하면서 갈등은 더 심화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3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남도 교육청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류시켰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자체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15일 경남도의회 의장단은 긴급회의를 열어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재심사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무상급식의 존폐라는 중요한 사안이 달려있는 만큼 심도 있는 재심사를 한 뒤 도출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 결과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추가 예산안을 놓고 또다시 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의회 의장단의 재심사 결정에 19일 본회의에서 또다시 충돌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미 FDA 점검단이 남해안 지정 해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주 양호라는 평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단은 점검 당일 무작위로 선정해 총 281곳을 점검했으며 최종 결과는 자체 검토를 거쳐 3, 4개월 후 해양수산부를 통해 공식 통보될 예정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2015년도 교육부 학업중단 대책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돼 교육부로부터 1억 원을 받습니다.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우수교육으로 지정돼 쾌거를 거뒀습니다. 경상남도가 경남예술계를 이끌어갈 유망예술인 10명에게 올해 처음으로 1억 원을 지원합니다. 도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젊은 예술인 양성에 나섭니다. 통영시가 올해 10월 개최되는 LA 한인축제에 6년 연속 초청됩니다. 시는 매년 LA 농수산 엑스포에 참가해 통영 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미주 시장에 진출한 신제품 등 마케팅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재외동포 경제단체와 기업인이 참여하는 2017년 세계 한상대회 창원 유치에 나섭니다. NC다이노스가 올해 시즌 멤버십 회원을 모집합니다. NC는 초등학교 이하인 주니어 다이노스 키즈를 비롯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이노스 클럽 등 6가지 멤버십 회원을 모집합니다. 고성군은 고성시장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일원에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비상시 행동요령을 안내해 각종 재난과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통영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과 14일 통영시 청소년 수련관 및 통영초등학교에서 2015학년도 영재교육원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이어 통영교육지원청 이종국 장학사에 영재교육과 진로지도 특강을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가 갖춰야 할 태도 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경남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한 2013학년도 사사과정 수학 분야의 중학생들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에 실리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사사과정은 영재원을 수료한 학생들이 1년 동안 교수와 함께 공부하면서 결과물을 내는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많은 영재교육원에서 사사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실는 것은 극히 드문입니다. 통영소방서는 2014년 동안 노후소화기 수거지원센터를 운영해 통영시 내 노후소화기 956개를 수거 폐기했습니다. 이번 노후소화기 폐기는 지난해부터 통영시 공장과 사무실, 가정 및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사용하던 노후소화기를 수거해 전문 업체 폐기 의뢰에 진행됐습니다. 한편 최소 권장 교체 주기는 8년입니다. 고성소방서는 고성읍 갈모봉 입구와 엄홍길 전시관에서 지역 주민에게 산불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도내 동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16일 민방공 대피 훈련과 연계해 시내 주요 도로에서 시민들의 협조가 이루어진 가운데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상습 정체 구간인 마산하포구 어시장 일원과 진해구 중앙시장 등 지역에 소방차량 28대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248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3월 17일)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방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날씨입니다. 경남지방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18일 남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남해안 지역과 지리산에는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되니 해빙기를 맞아 비로 인해 축대 붕괴나 낙석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고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일까지 따뜻한 남서류가 유입돼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상 경남 지역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